내가 하는 노력을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 또 나 하나 바뀐다고 무슨 변화가 생기겠어? 싶은 순간 누구에게나 있을 텐데요. 나의 노력이 우리의 노력이 되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또 한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한 가지의 노력은 할 수 있고요. 그 노력들이 모인다면 해결 못할 문제가 없겠죠.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부터 해보자 라고 외치는 분들과 함께합니다. 6월 9일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코로나 시대, 이전보다 훨씬 많은 일회용품을 사용하게 됐죠. 버려진 폐기물들은 바다를 떠다니다가 해양 동물들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폐기물을 완전히 다른 용도로 새롭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재활용이라고 하는데요. 재고우리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시키는 업사이클링 상품들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일회용품 사용이 환경오염은 물론이고요. 자원 낭비로까지 이어지면서 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면서 업사이클링이 요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재활용이라고 부르는 이 업사이클은요, 재활용을 넘어서 제품의 디자인이나 이 활용도를 더해서 새로운 가치를 탄생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생활 속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요, 이 버려지는 자원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분들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재활용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미연님과 재활용 디자이너 김하늘님 두 분과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먼저 라디오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부터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업사이클링 기업 터치포굿을 운영하고 있는 박미연입니다. 네, 박미연님 반갑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버려지는 마스크를 업사이클한 소재로 가구를 만들어내고 있는 김하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두 분은 방송을 통해서 또 특히 의자 만드시는 걸 제가 좀 접해봤어요. 감사합니다. 아침에 우연히 TV를 틀었다가 이 폐 마스크로 또 의자를 만드시는 모습을 보고 좀 야, 저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박미연님은 특히 또 2008년에 창업하신 걸로 아는데 그때만 해도 이 재활용 이런 그때만 해도가 아니네요. 지금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시고 굉장히 좀 낯설었던 시절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어떻게 또 재활용 회사를 또 운영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 그때 뭔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고 싶긴 한데 뭔가 단체에서 일을 할까 아니면 정치를 해야 되나 또는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막 하던 중이었는데요. 네네네. 그때 이제 친구가 저는 사실 환경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사람들의 무관심이나 사회 문제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친구가 이제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무관심의 끝판왕에 있잖아요. 모두 다 그렇죠. 싫어하고 다 없애버리려고 하고 집안에서 네네. 이제 내보내려고 하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 쓰레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끝판왕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에 꽂혀서 처음에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시작하셨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운동이나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을 하고 싶으셨는데 관심을 이제 정치나 사회적인 부분보다도 또 이제 쓰레기에 또 관심을 두신 것도 사실 굉장히 좀 이색적이라고 좀 네네. 생각이 들어요. 친구의 한마디에 그렇게 또 행동을 옮기신 건데 요즘 어떻게 보면 또 그런 행동 때문에 재활용이라는 이 트렌드가 좀 형성이 된 것 같은데 또 이게 업사이클링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신 분이 박미연님이라는 또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사실 2008년에는 업사이클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이제 뭘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재활용하는 회사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표정들이 다들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저 뭐 놀라죠. 그게 가능해? 약간 이런 얼굴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뭐 이상적이다 또는 너 진짜 이상한 애인 줄 알았는데 진짜 이상하더라. 이제 이런 예, 반응들을 이제 얻어서 저야 뭐 그런 취급 받는 게 되게 익숙하긴 했는데. 익숙하셨어요. 네네. 그러셨군요. 네. 예.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일을 같이 해보자라고 할 때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예, 예. 같은 생각이어야지 같이 또 일을 시작하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을 조금 더 패기 있어 보이는 개념,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만들어 보자라고 네. 해서 이제 업사이클링이라는 단어를 찾게 됐고 저희가 뭐 먼저 쓰게 됐다는 근거는 사실 당시에 3대 포털에 다 한글로 업사이클이라고 검색했을 때 네. 나오는 게
없어서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저희 브랜드로 사실은 업사이클링이라는 브랜드를 처음에 시작했던 거였어요. 아, 그렇군요. 사실 근데 이게 업사이클링이라는 단어를 대중한테 각인시키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뭐 유행어를 만든다거나 뭐 코너를 만들 때 그런 거를 자꾸 이제 만들어 내려고 하긴 하는데 대중들에게 각인시킨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만큼 많이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다행히 약간 저희는 운이 좋게도 언론에서 많이 다뤄주셔서 아, 진짜 이상한 애들이 나타났다. 되게 젊은 애들인데 쓰레기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을 이제 업사이클링이라고 표현하겠다. 이런 패기가 조금 먹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상하다는 이 단어의 표현을 별로 싫어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특별하다고 네. 해석했던 거죠, 당시에. 맞아요. 저희 개그맨들도 그런 표현 좋아하거든요. 쟤 좀 이상한 애야라는 표현을 쟤 제정신 아니야? 뭐 이런 표현이 그냥 좀 재밌는 아이다. 뭐 이런 표현으로 쓰이기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김하늘 씨도 또 평범한 이 대학생이자 가구 디자이너셨는데 폐마스크로 의자를 만들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예. 이 버려진 마스크를 재활용할 생각, 또 재활용할 생각. 자, 이거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사실은 처음에는 뉴스를 네네. 이제 매일같이 챙겨보고는 하는 습관이 있는데 네네. 그렇다 보니까 작년 초부터 뉴스 틀기만 하면은 코로나에 마스크죠. 예. 대한 이슈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코로나 쓰레기 중에 마스크의 문제가 제일 새롭게 다가왔다고 해야 하나? 그렇죠. 그리고 예. 없었던 문제였으니까. 맞아요. 마스크를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네. 쓰는 뭐 이 문화는 아니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일 와닿기도 해서 집중을 조금 해서 공부를 해봤더니 이제 마스크가 환경 오염을 시키고 있다고 하고 네네. 그 이유를 또 공부를 해보니 음. 마스크가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지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환경 오염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무작정 호기심,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플라스틱 재활용이라는 이슈는 네. 한창인데 네네. 왜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졌던 마스크는 그러니까요. 왜 재활용하지 않지? 왜 아무도 하지 않을까 하는 그 막연한 호기심에서 작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마스크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사실 잘 모르고 있었던 네.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방송에서 마스크를 이제 뜨거운 이 바람을 가열을 하셔서 네네네. 녹이는 모습을 보고 저게 저렇게 녹을 수도 있구나. 저게 저렇게 재활용이 되는구나. 이런 단순한 생각을 왜 못했지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또 가구가 많잖아요. 네. 많은 뭐 이제 뭐 식탁도 있고 무슨 뭐 장롱도 있고 이럴 텐데 의자를 만드시게 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은 저는 당시에 가구를 전공하는 학생이었고 네네. 아무래도 가구에 대한 공부를 매일같이 이렇게 하는 와중에 어쩔 수 없이 제일 많이 접했던 카테고리가 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의자가 또 만들기가 그쵸, 다른 비교적. 가구보다는 비교적 네. 예, 그렇죠. 뭐 규모도 조금 작고 하다 예. 보니까 평소에 많이 관심이 있던 항목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재활용해서 가구를 만들어야겠다. 의자를 먼저 만들어 보자.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주변에서 가구를 이제 마스크로 가구를 만든다, 의자를 만든다 이러고 했을 때 뭐 주변에서 별말 없던가요? 무슨 소리야? 네. 그 왜 그런 행동을 해? 약간 이런 반응들은 없었습니까? 거의 모두가 그런 반응으로 이제 그렇죠.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생각에서 네. 나올 수 있는 행동은 아니니까요. 네. 예. 그리고 그 당시엔 사실 제가 연말에 그 졸업 전시회를 준비하는 그 과정이었는데 네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정해진 시간이 한정적이었어요. 음. 그래서 보통 선배들이나 아는 다른 작가분들은 조금 해오던 소재를 건드린다거나 네네. 그거를 조금 더 개발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거의 그렇죠. 예. 새로운 거를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니까 일단 담당 교수님께서도 하느라 점수 잘 받았겠는데요. 그쵸 이제 예. 그쵸 네, 이슈도 되고 예. 네 그래서 재활용도 하고.
어쨌든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이렇게 바꿔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박미연님도 그 재활용 회사 만든다고 할 때 사람들 반응도 좀 궁금해요. 뭐라고 하던가요 주변에서? 네, 그때는 지금보다 한참 더 전이고 음. 사람들이 환경 문제는 그래 뭐 중요한데 나는 뭐 그닥 관심은 없고 이랬을 때라서 맞아 피부에 와닿지 않은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예. 진짜 관심이 없을 때라서 음. 되게 재밌는 반응들이 많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은 사실 진짜 하나도 없었고 아. 대부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뭐 네가 아직 철이 없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사람들이 쓰레기로 만든 걸 왜 사겠냐. 그래요. 네, 뭐 안 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되게 그러니까 다 반대했어요. 저희 제작을 해주셔야 되는 공장 사장님도 내가 너 딸 같아서 말하는 건데 당장 그만두고 뭐 취업을 하든지 해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워낙 많이 들었고. 아니 그런 조언하시는 분들은 꼭 왜 그 딸 같아서라는 좋은 그 앞에 네네. 문장을 붙이시고 말씀하시니 뭐 아들 같아서 딸 같아서 근데 그렇게 꼭 그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심이셨어요. 그 눈에 진심을 담고 진짜 너무너무 걱정이 걱정돼서. 네. 그렇군요. 그리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혼자서 되게 중얼거리시면서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청년 취업이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재활용을 해야 될 만큼이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그렇군요. 네. 어쨌든 남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 세상이 바뀌어지진 않겠죠. 이렇게 좀 다른 생각을 하시고 새로운 제품을 만드셔서 다른 시선과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활용 제품들 현재는 어떤 제품 만들고 계세요 혹시? 저희는 네. 사실 한 500여 가지의 재활용 가능한 또는 업사이클 가능한 소재의 목록을 계속 만들고 있고 네. 그중에 한 70가지를 사용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네네. 최근에는 아무래도 플라스틱에 관련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플라스틱을 이용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뭐 어떤 옷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만드시나요? 뭐 옷들도 만들 수 있는데 사실 옷은 이제 워낙 대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네네. 예, 스포츠 브랜드나 이런 데에서도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 해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많은 네. 제품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싸울 순 없으니까 저희는 싸워주세요. 이제 그들이 안 하고 있는 게 어떤 건가를 예. 고민하다가 네. 저희가 이제 인형으로 변하는 담요 같은 것도 만들고요. 아까 사실 방송 전에 저에게 또 저희 애기 선물로 담요 주셨거든요. 네. 그 코알라 모양의. 네, 그게 이제 접으면 인형이 되고 펼치면 담요가 되는데 여러 동물들 시리즈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것도 만들고 그리고 제가 이게 라디오라 좀 어려운데 제가 메고 있는 스카프도 페트병으로 만든 스카프. 지금 하고 계신 스카프가요? 네네네. 야, 진짜 놀랍네요. 이 재활용 쓰레기가 이런 식으로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놀랐습니다. 스카프가 좀 너무 예쁘거든요.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좀 오디오 방송이 좀 아쉽긴 합니다. 예. 아니 근데 이렇게 계속 하시는 게 좀 새로운 도전이시고 새롭게 뭔가를 하시는 건데, 근데 기존에 없었던 일들, 이런 기존에 없었던 작업들, 이 의자 만드실 때 특별히 또 힘드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김하늘 씨?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다시 시간을 돌리면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나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군요. 네, 그쵸, 왜냐면 네, 걸어온 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왜냐면 그 당시에도 그렇고 이렇게 검색을 아무리 해도 뭐 마스크 재활용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뭐 버려지는 마스크 귀걸이 끈을 따서 그걸 또 일부러 네. 띄어내야 되는군요. 네. 그건 또 다른 소재라. 그렇죠. 네네. 어떤 뭐 귀걸이를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마스크끼리 붙여서 이렇게 재활용 옷 뭐 이런 것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마스크 재활용을 참고할 만한 자료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검색해서 나오지도 않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예. 그 마스크를 이제 업사이클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제 매일같이 메모하면서 천천히 저만의 레시피라고 그렇군요. 해야 하나. 마스크 보통 의자 하나 만들려면 몇 장 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장수로 환산하면 네. 한 1,500장 정도. 그거 어떻게 모으셨어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예. 이제 테스트 단계에서는 뭐 저나 지인이나 가족이 사용한 마스크로 충분했는데 그렇겠죠. 예. 이제 막상 의자를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엔 이제 교내에 그 쓰레기통 옆에 따로 이렇게 프린트해서 출력해서 붙여서 따로 마스크 수거함을 설치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수거를 하는 방법도. 그렇군요. 네. 예. 그게 좀 걱정도 되셨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심각해서 마스크도 네. 좀 오염이 되지 않았을까, 네. 이런 걱정도 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요,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고민하는 두 분의 시민 모셔보고 재활용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La la la
여러분은 지금 본격 시민우대 방송 안 듣는 사람 그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개그맨 황현희가 진행하는 천만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 무료인 TBS 앱을 통해 방송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제보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엄마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시민 이은정이었습니다. 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요 두 분의 시민 모셔보고 새활용에 관한 이야기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새활용과 관련해 다양한 일을 또 박미연님께서 해오셨는데 가장 좀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이게 약간 직업병 같은 거긴 한데 네네. 모든 이벤트 같은 것들 볼 때 어떤 쓰레기가 나오지 이런 생각들을 이제 저는 하게 되는데 그 우리나라의 평창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럼 내 목표는 평창 올림픽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업사이클 하는 네네. 거다라고 이제 하고서는 되게 한 3년 정도를 계속 뭐 강원도 조직이 이런 데 계속 이제 연락을 해보고 막 물어보고 하는 과정들을 거쳤거든요. 전화해서 저희 쓰레기 좀 주세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럼 이제 하셨겠네요. 엄청 욕을 바빠 죽겠는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걸로 전화한다고 뭐 엄청 이런 걸 전화해요? 막 네, 이러면서. 아직 뭐 그런 거 고민할 때도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엄청 그렇죠. 욕을 먹다가 그 올림픽 직전에 이제 조직위에서도 이 올림픽을 좀 친환경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담당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드디어 연결이 돼서 제가 워낙 계속 전화를 하니까 네. 이제 드디어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가 평창 올림픽이 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민간인으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들어가서 남은 쓰레기들을 수거해 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 올림픽 현장에 있는 네네. 쓰레기를 네. 어떤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던가요? 그래서 네. 저희가 주로 사용한 거는 그 네. 개폐식장을 다 이제 분해하고 나면 이제 목재 건설용 목재들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목재는 대부분 다 소각하기 때문에 그 목재를 가져와서 저희가 그 개폐식장에 있던 슬로프를 본딴 램프를 만들어서 램프요. 네네. 램프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뭐 김연아 선수가 밟았던 나무다. 이런 스토리를 붙여서 업사이클 제품으로 판매했었어요. 진짜 밟았던 나무. 그 중에 일부가 들어갔을 수 있죠. 예, 뭐 너무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근데 그런 고민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쓰레기를 발견했을 거 아니에요. 그 평창올림픽에 관련된. 그러면 그 쓰레기를 보고 이거를 좀 이 제품으로 만들면 될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세요? 저희가 그거를 램프로 만든 이유가 예. 그 개폐식장이 결국은 성화대랑 연결되잖아요. 맞네요. 올림픽이니까. 네네. 그래서 예. 이제 성화대로 가는 길을 본따서 디자인을 했던 거고 실제로 성화대가 있는 위치에 등이 들어오는 형태로 네네네. 해서 만들어서 이게 뭐 다양한 선수들이 밟았던 나무이면서 이게 성화를 의미하는 그러네요. 제품들을 디자인한 거죠. 이게 스토리텔링도 포함이 돼야겠네요. 예, 제일 어떤 중요한 제품에. 사실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두 분이랑 이제 말씀만 나눠도 두 분의 그 아이디어가 너무 반짝반짝거려가지고 제가 오늘 뭐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김하늘님도 얼마 전에 그 의미 있는 전시 하셨더라고요. 네네. 피포지 정상회의에서 주최한 그 특별 전시회에 참여하셨는데 이게 어떤 전시회고 또 어떤 작품을 또 출품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이번 달부터 네. 7월 말까지 오픈하는 대림미술관에서 이제 주최하는 기묘한 통의 만물상이라는 이름의 전시인데 이제 저를 포함해서 다른 뭐 종이나 플라스틱, 뭐 유리, 폐 건전지 이런 모든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소재들을 예. 작업을 하시는 작가분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네. 그런 재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전시인데 사실은 이 전시가 기억이 남는 이유는 네. 대림미술관이 이제 네임 밸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입장료를 항상 받아왔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번 전시는 입장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가 봐요. 네, 예.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이제 제가 그 미술관 실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네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그게 하셨어요?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아요. 뭡니까? 이번 전시회 입장료는 무료다. 음. 당신들은 이미 지불을 했다. 어. 이 전시를 통해서 환경을 다시 생각하는 그 마음, 네네. 그게 입장료다 하면서 이제 무료로 이렇게 풀어주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집에서 좀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 아마 너무 멋진 말씀이라. 그렇죠. 예, 예. 아마 미팅을 오래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이제 관장님이 멋지시네요, 진짜. 이번 예. 전시 진짜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작품 출시하신 거예요? 의자 출시하신 겁니까 그러면? 네, 저는 이제 제가 기존에 작업하던 그 의자들이랑 네네. 그 마스크 공장에서 버려지는 자투리 원단들을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에 디스플레이해서 이렇게 공장처럼 보이는 그런 전시를. 이런 전시회에 네. 동시에도 실생활에 가능한 이런 가구나 이런 것도 출품을 하셨던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사회용 제품 만들 때 뭔가 좀 굉장히 독특한 발상도 있어야 되고 좀 새로운 아이디어도 좀 떠올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원칙도 있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버려진 쓰레기인지 뭐 이런 거를 또 중요하게 박미연님은 생각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디자이너들이 이제 디자인을 할 때 네.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쓰레기가 어떤 추억과 경험의 매개체인지를 생각하고 디자인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평창올림픽에서 버려진 나무로 만든 램프 같은 경우에 엄청 좋은 나무가 아니거든요. 네. 그냥 아주 일반의 건설 폐기물인데 쓰레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에 집중하도록 해야 그러네요. 이게 뭐 되게 어거지로 지구를 위해서 별로 사고 싶지 않은데 사는 거라기보다는 되게 자발적으로 이게 업사이클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맞아요. 게 저희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환경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려고 뭔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행동들 그 안에서 업사이클링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게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김하늘님도 그 재활용 작업하시면서 가장 또 신경 쓰거나 중요하게 좀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었다면서요? 사실은 말씀드리기 앞서서 지금은 이제 사용하고 버려지는 마스크로는 작업을 중단을 이제 했어요. 중단하셨어요. 네. 혹시나 위험에 그쵸. 노출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물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응원도 해주시고 네네. 격려도 해주셨지만 이제 적지 않은 목소리가 저거 사용하고 버린 마스크인데 더럽다. 그러니까 제품에 네. 쓰이니까 그 그쵸. 제품도 오염이 돼 있는 것은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혹시 뭐 제가 작업하다가 2차 감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사실 제가 대변한다고 해서 모두 이렇게 제 편으로 끌어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더라고요. 다 설득시킬 수는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예. 사실 그런 사회적 인식도 저는 수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군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사용하는 열풍이 500~600도 가까이 넘기 때문에 멸균에는 당연히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그런 인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현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에서 버려지는 자투리 원단, 그러니까 이제 깨끗한 쓰레기인 거죠. 네네. 그래서 그것들을 또 다른 이슈로 삼아서 그것도 뭐 네. 생각해 보니까 뭐 원칙이 있네요. 그것도 버려진 쓰레기잖아요. 네. 예. 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것도 심각한 문제이기 네. 때문에 굉장히 또 의자를 만든다는 것 자체, 네. 무슨 가구를 만든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는 행동이다. 라고 생각이 좀 네. 되어집니다. 박미연님이 보실 때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이 새 활용에 대한 의식, 실천 수준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좀 올라온 것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요즘 어떤 정도 수준인지 우리나라의 지금 의식 수준이 이것도 좀 궁금해요. 다른 나라 사례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예. 저희가 사실 그 국제 업사이클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국제 조직을 구축하고 있는데 네네. 다른 나라의 업사이클 디자이너들이 봤을 때 엄청 부러워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재활용이 뭔지 인지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지고 있고 그렇군요. 네, 뭔가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한 300개 정도가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뭐 나라 전체에 한 3~4개 정도밖에 없는 나라가 많아가지고 네네. 엄청 부러워하는 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 우리나라가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이 되게 높기 때문에 반대로 나는 분리배출을 했기 때문에 내 역할을 다 했다. 굳이 이렇게 재활용된 물건을 사는 것은 내 의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오히려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설득하는 거에 항상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뭔가 하나 이제 실천하는 게 알려지고 뭐 이렇게 교육이 제대로 돼 있고 그러면 순간 변하는 민족이잖아요. 굉장히 좀 단일화도 잘 되고. 네네. 좀 요즘에
이제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타고 갈 때 그 129에서 소방차 지나갈 때 그 차 길 미켜주는 모습 보고 정말 우리나라 국민성 정말 대단하다라고 박수를 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인식이 확산이 돼서 많은 분들의 그 마음을 바꾸는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재활용에 관한 문제도 아무래도 좀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고 바람을 탄다면 많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동안 자원순환에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던 거는 재활용 제품은 품질이 나쁘다. 뭔가 디자인이 되게 나쁘고 그러니까요. 내가 이런 세련된 삶을 영위하는 데는 좀 방해가 된다라는 이 장벽이 좀 엄청 있었던 거라서 재활용이라는 말을 굳이 만들어내서 쓰고 있는 맞습니다. 거는 예. 이런 장벽이 없어도 될 만큼 되게 일상적이고 세련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재활용으로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딱 인정하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정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박미연님과 또 우리 또 김하늘님께서 많이 좀 노력을 해주셔야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또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마스크 말고 혹시 뭐 다른 이제 뭐 제품들을 좀 소재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이용해서 뭔가 좀 만들고 싶은 계획은 없으십니까 혹시? 사실은 저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그 부분인데 네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마스크로만 작업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 독창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아가서는 뭐 버려지는 뭐 헌옷이나 아니면은 요새 제일 관심 있는 소재가 이제 폐타이어 폐타이어도 많이 버려지죠. 예. 네, 그런 이슈들을 조금 다시 한번 두 번째 점프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미연님과 김하늘님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앞으로도 좀 시간 관계상 좀 대화를 여기까지밖에 못 나눠서 좀 아쉬운데 나중에라도 혹시 시간이 나면 꼭 다시 한번 초대를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미연님, 김하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팟캐스트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 30분에도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